그러니까 심사위원들 토 나오죠. 21편을 하루에 2편씩 해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 강행군 속에서 기생충이 만장일치로 딱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화한 나부랭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뉴스 검색하는데 칸느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소름 돋으면서 와, 이거 개쩐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영화 팬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죠.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화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국 영화 혹은 영어권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고, 외국어 영화상은 아카데미에서 부문이 따로 있죠. 근데 간혹 외국어더라도 메인 후보에 올릴 때가 있긴 있어요. 기억나는 게 인생은 아름다워, 로버트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때 작품상이랑 나무주연상이랑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주연상은 줬죠. 나무주연상은 와호장룡도 그때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것 같고, 근데 그 영화들도 결국은 미국 회사들이랑 다 연결돼 있어서 그 마케팅이나 이제 뭐 투자 배급이랑 연결돼 있는 영화들이라 완전히 다른 나라 영화, 외국어 영화를 메인에 올릴 때는 거의 없죠. 보통 그런 영화들은 그냥 외국어 영화상을 따로 주죠. 아무튼 아카데미는 역사가 오래되고 인지도와 영향력이 넘사벽이긴 한데 어쨌든 국내 리그 같은 느낌이고, 이제 3대 영화제가 챔피언스 리그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근데 거기서도 네임드로는 칸느가 갑이라는 거죠. 어떤 화제성이나 규모도 딴 두 영화제에 비해서 크고, 그런 실질적인 마켓도 커서 영화나 판권의 수입이랑 판매가 칸느 마켓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만 운운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향도 되게 강한 영화제예요. 그런 비즈니스 성향 때문에 영향력이 다른 두 영화제보다 크다. 일단 칸느는 섹션이 뭐가 많아요. 복잡해. 경쟁 부문, 주목할 만한 시선, 비경쟁 부문, 특별 상영, 아무튼 복잡한데 지금은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 경쟁 부문만 보시면 돼요. 경쟁 부문이 그러니까 황금 카메라상, 그리고 각본상, 감독상, 여자 배우상, 남자 배우상, 심사위원상, 심사위원 대상, 그리고 황금종려상. 이 상들이 각각 뭘 의미하냐면요, 황금 카메라상은 최우수 장편 데뷔작, 그러니까 신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쩔어, 그러면 주는 상이고요. 각본상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와 대사가 좋아서 주는 상이고, 감독상은 영화를 봤는데 연출이 쩔어, 그러면 주는 상이고, 여자 배우상, 남자 배우상은 각각 이제 연기 잘하는 남녀 배우한테 주는 상이고요. 심사위원상부터는 이제 등수인데 심사위원상은 3등, 심사위원 대상은 2등. 그러니까 보통 그랑프리라고 하는데 직역하자면 큰 상이죠. 큰 상, 그랑프리. 그리고 황금종려상이 1등. 칸느에 이제 그 야자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잎사귀 모양을 본따서 거기다 황금칠해서 주는 게 황금종려상이죠. 물론 진짜 황금칠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번외로 단편 영화도 경쟁 부문이 있어요. 단편 영화는 딱 2개, 그 1, 2등만 주는데 심사위원 대상이랑 황금종려상. 장편만 보자면은 21편이 올해는 경쟁 부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토 나오죠. 21편을 하루에 2편씩 해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 강행군 속에서 기생충이 만장일치로 딱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비평과 평점도 압도적이었고, 아까 축구랑 비교했는데요, 이거는 뭐 토너먼트도 아니고 무실점으로 리그 우승한 거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게 거의 월드컵 우승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럼 간단하게 한국 영화 역대 수상작들 살짝 정리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단편 경쟁 부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편 경쟁 부문에서 옛날에 심사위원 대상을 타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상 탄 게 송일곤 감독의 소풍이거든요. 송일곤 감독님이 참고로 오직 그대만, 그러니까 소지섭과 한효주가 나온 오직 그대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황금종려상도 받았어요. 세이프라고 2013년에 받았는데, 그 감독님은 지금 장편 아직 입봉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단편이 이렇게 간단하게 심사위원 대상이랑 황금종려상을 각각 한 번씩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 부문 장편을 보자면은 황금 카메라상은 아직 한국 영화가 받은 적이 없어요. 추격자가 옛날에
받을 확률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못 받았고, 각본상은 이창동의 시, 감독상은 임권택의 취하선, 여자 배우상은 그 유명한 깐느의 여왕이죠. 전도연, 밀양의 전도연. 남자 배우상은 아직 한국 영화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심사위원상은 박찬욱의 박쥐, 심사위원 대상은 박찬욱의 올드보이, 그리고 황금종려상이 바로 봉준호의 기생충. 박찬욱 감독님이 2번을 받으셔서 그래서 별명이 깐느박이 되셨죠. 황금종려상만 보자면 아시아 영화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제일 많이 탄 나라가 그나마 일본인데, 일본이 4편, 그리고 중국이 1편, 태국 1편. 그나마 일본도 작년에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이 진짜 21년 만에 탔나?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탄 거였고, 그래서 올해 연속 2회 아시아 영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기생충이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타가지고 그게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례 같은 것도 다 깨버린 거죠. 부담, 심사위원들이 갖는 그 아시아 영화 연속 2년 주면 좀 그렇겠다라는 그 부담조차 깨버린 거죠. 전 솔직히 살아생전에 한국 영화 황금종려상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영화하는 나부랭이로서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봉인데 개봉날 진짜 바로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처음 화면 뜰 때 로고로 일단 한번 취하고, 근데 이거를 목요일 개봉인데 프린트를 앞에 다 붙일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자막을 뭐 어떻게든 밤샘 작업해서 붙이겠죠. 아무튼 봉준호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 제작진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결론은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국뽕에 취해도 된다 정도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